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준사급 한자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사회, 정치, 경제와 관련된 한자들을 좀 볼게요. 한자 교육, 지능의 교재 활용하고 있고 준사급 준비하시는 분 도움됐으면 좋겠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자 설명 잘 들어보시고 합격하십시오. 시작할게요. 오를 까자 한자 보는데 저는 장정정이라고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원래 장정정이고요. 장정이라 하면 20살 정도 먹은 어른 성인 남자를 뜻해요. 자, 어른이라면 입으로 말을 한다거나 자기의 모든 행동과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되도록이면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옳은 말을 좀 해야 되겠지요. 맡겼던 말이나 잘못된 말들은 그만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 성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서 옳을 까자는 뭔가 해도 된다. 어른 20살 정도 되면 해도 돼. 라고 해서 허락이라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단어를 보시면 가능하다, 허락해. 불가하다, 허락 못해. 인가하다, 허락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말로 하시면 되겠고요. 몸기입니다. 내가 어떤 몸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했다고 치면 잘못한 게 있죠. 칠보, 맞으면서까지 나를 질책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고친다라고 해서 이왕이면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로 고쳐야죠. 그래서 착할선자를 써서 개선하다라고 보시고요. 개혁할 때 가직혁자가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하다 그러면 고치다 라고 뜻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해낸 사람이면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손님께 보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각각 한 명씩 오셨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 나랑 다른 사람, 내 식구가 아닌 다른 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객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또 객이라고도 하고요. 객석, 손님들이 앉는 자리석. 객실, 그 사람들을 버는 집, 집실. 객, 관계, 그러면 뭔가 보려고 오는 손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의 식구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결단할 결인데요. 물 숫자가 왼쪽으로 오면 삼수변으로 바뀌고요. 이거 한번 알아두세요. 이거는 쾌자도 되고 결자도 되는데 여기선 결발음으로 갖다 썼습니다. 결단하다는 말 자체가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앞에다가 물수를 집어넣고 뒤에다가 터지다라고 했는데 물을 터놨다. 옛날엔 저수지로 농사를 집니다. 그러면 가뭄이 지면 이 저수지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가뭄으로 저수지 물을 텄다. 또는 홍수가 나서 막 범람하려고 해서 뚝을 텄다. 뭔가 결정할 때 텄다라는 말은 지금 제가 터질 쾌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결정, 결심, 해결 이렇게 할 때 쓰는 결자입니다. 한자 어렵고요. 시험도 잘 나옵니다. 방금 홍수나 가뭄, 터지다, 물을 터놓다 이걸로 외우세요. 공경할 경자도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인데 경발음이 없어서 더 그렇고요. 앞에 있는 한자도 부사어로 3급에 나오는 진실로 구자인데요. 여기를 조금만 더 파자하면 이 부분이 글귀 구자예요. 글귀구 글씨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귀구 글 공부를 합니다. 글 공부를 하는데 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칠복, 이 칠복은 때리다예요. 회초리라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하는데 맞습니다. 누구한테 맞아요? 일단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맞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회초리를 해서라도 바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게 허용이 됐지만 지금 절대 그렇게 안 되는 시대니까 한자가 좀 해석에 어거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글귀 공부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회초리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근데 회초리를 때린 사람이 진짜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 공부하고 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려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공경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은 의역을 합니다. 왜냐면 한자 안에 발음이 없으니 말을 만들어서도 조금 외우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글귀 공부할 때 회초리 맞아도 나를 때리신 분을 미워하지 말자.
공경하자, 공경, 경로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참고로 뭐 별건도 아닌데 제 이름 강경희잖아요. 제 경자 이거 씁니다. 앞에 말한 것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아 우리 훈장님 경자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듯해서 나는 깨알 정보. 자, 그 다음 공변들공으로 가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8팔인데요. 8팔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4개씩 4개씩 나눌 수가 있어서 나누다 뜻이 있습니다. 나눠서 쓰는데요.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사사사라 해서 나를 가리키는 손 모양입니다. 일단 그러면 내 것을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4대 4로 나눠요. 왜 사사라고 했냐면 8팔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것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는 걸 공변되다, 공평하다라는 한자입니다. 공평할 공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공식적이다. 공공건물이다. 함께하는 거 할 때 쓰는 모두 공교육이다. 공기업이다. 다 이렇게 씁니다. 빗장과는 그림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빗장인데요. 여기 잘 보시죠? 빨간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옛날에 문을 갖다가 걸어 놓을 때 이렇게 빗장을 이렇게 걷습니다. 이것을 그린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아, 이것을 풀어야만 할 수 있구나. 이게 크게 연관되어 있구나 해서 빗장관에서 관계할관으로 훨씬 많이 쓰는데요. 이 위에 있는 한자를 이 부분이 빠졌죠. 두 개가 연결돼서 이 부분 한자 전체가 실을 꿰 관자입니다. 실로 묶어놨다. 문을 빗장을 걸어놨다. 서로 연관 지어놨다. 서로 연관 짓는 마음이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구할 글자도 네이버에서 그림을 하나 바꿨습니다. 옷 모양이라고 하는데 옷 모양이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옷이고요. 사람들이 이 옷을 정말 갖고 싶어 했대요. 구매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구하다, 구직하다, 구하답니다. 출급자, 이 급 발음이 참 어려워요. 발음 문제에서 여러분이 합자 써가지고 정말 많이 하는데요. 비읍자가 같아서 형성자로 취급을 해주고요. 실사, 옷감을 뜻하는 한자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한테 보급을 해줍니다. 줍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급식이고요. 돈을 타면 월급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내가 줌을 받는 거. 옷감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자, 모아서 주다. 기약하다는 말은 약속하다는 말인데 몇 월 달에 만나 또는 몇 월 달에 출산 예정입니다. 몇 월 달에가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날짜를 콕 집어서 그날 그 달에 뭐 하자 라고 할 때 하는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10월 달에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기예요. 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뜻할 때 쓰는 한자고요. 똑같은 기자 발음하는데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달월이 아니라 흑토가 들어갔죠. 그 땅에 집을 짓자. 그 땅에 공장을 짓자. 그 땅에 터를 잡자 할 때 쓰는 거라서 아주 기초가 되는 걸 기본이라고 하고 기초가 되게 어떤 법을 정하는 걸 기준이라고 하죠. 능할 능자는 그림보다 잘 보시면 이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곰이에요. 곰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곰 모양이 점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되는데 이 부분의 한자가 바로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곰이 구르는 재주도 있다라고 해서 능력능자로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능력이 있다, 무능하다 해서 곰 모양에서 한자가 왔다. 그러면 진짜 곰이라는 한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웅녀라고 하는 곰웅자는요. 나중에 구분을 하려고 이게 이제 능력으로 써버리니까 아래다가 점 4개를 써야 곰웅자가 돼버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모양 비슷하구나 하시면 되겠어요. 기다릴 때 이거는 발음이 없어서 잘 나오고요. 앞에 자축거리다는 단일 행자의 한쪽만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다, 행동하다, 사람의 발걸음, 행자,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에 도달하냐면 절이 힘드시면 관청시도 있으니까 관청에 왔어요. 그래서 내 순서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뼈고. 그래서 기다린다 해서 대접하다, 환대하다, 이 대접하다 할 때는 기다리다가 아니라 대접을 받다 대자, 대해주다. 그 사람을 어떻게 환대해주다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뭔가 잘해주는 걸 대접이라고 할 때 쓰고요. 환대하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뻐해주는 거.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한자에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한자가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아무튼 얘 들어가는 한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 테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참고하십시오. 도읍도 보시면 이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모양을 이렇게 썼지만 고르브로 한자 해석을 하자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오른쪽에 하면 마을이에요. 빗색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을인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 이 사람자, 이놈 저놈, 놈자라고도 하죠. 이놈 저놈 쌍놈 양반놈 다 모여 사는데 마을이 엄청 커요. 그럴 때만 쓰는 도자예요. 엄청 크다라는 말에서 도시, 수도. 이게 마을의 사이즈가 엄청 큰 거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도자입니다. 이를도는 어디에 도착하다인데요. 이 이르다라는 한자 자체가 좀 이따 그림이 나오겠는데 뭐가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화살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땅으로 도착한다. 또는 새가 땅으로 도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다 해서 도착하다는 뜻이 있는데 칼도를 집어넣어서 발음을 조금 더 해준 것 같아요. 칼도는 오른쪽에 하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 모양으로. 그래서 도착, 뭔가가 무기를 들고 갔다가 다시 왔구나. 칼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되고 칼을 들고 갔다가 왔다, 무사하게 잘 도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여금령 참 어려운 말인데요. 명량할령이 참 편한데 명량할 문구보다 하여금령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함정 문제처럼. 먼저 볼게요. 하여금은 누구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원인으로 이렇게 하여금, 누구로 인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합할합자에서 온 한자처럼 모을집이라고 하는데 모르면 그냥 합하다, 모아져 있다만 하시면 되고, 아래는 병부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신하들을 무릎을 꿇혀서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누가요? 임금이 하겠죠. 대장이 하겠죠. 명령을 한다 해서 목숨 명자가 명령명이 있죠. 명령, 법령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병부절에 합할합자 같이 생긴 자리에서 모두 모아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법식 내자는 법으로 규칙을,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예시를 만들어 놓는 걸 법식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보기를 줘요.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법으로 샘플을 만들어 주는 걸 이 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문을 준다거나 용례를 줘야 이해가 빠릅니다. 사람인에다가 뒤에 벌릴레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갑니다. 죽을 사자 들어가죠. 고기를 부위별로 벌려놓은 거가 유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고기 정육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렇게 벌려놓는 걸 택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벌려놔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앞에 사람인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까 고기를 갖고 온다고 해석도 하지만, 옛날에 이제 중전을 선택한다든지 내시를 선택한다든지 할 때 사람을 세워놓고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간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벌려놓고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요즘은 시험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임금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법법자는 물수자.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갈 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물 흐르듯이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순리대로 법을, 근데 우리가 모두 회의에서 만든 그 법을 모두 지켜야 됩니다. 물이 흐르듯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지킨다 해서 법법자입니다. 나라의 법이면 국법이고요. 그걸 관청하는 법원이 되겠죠. 군사병도요. 또 한번 손을 잘 보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손에서 뭘 들고 있습니까?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나무꾼이 아니고 여기서는 군인으로 보는 거예요. 졸병이라고 해서 이 무기를 들고 있는 건 병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둘이 굳이 비교하자면 병사가 약간 좀 지위가 높죠. 밭들 뻥 가겠습니다. 봄춘자 아닙니다. 딱 보자마자 봄춘 생각할까봐 얼른 써줄게요. 봄춘은 날일이 있고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래는 원래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는데 획순도 좀 생략했다고 봅니다. 무성하게 뭔가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뜻해요. 이 위에 있는 건 범춘자 위에, 이 위에 있는 건 이거의 결합자를 보는데 결론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위에가 좀 손수처럼 생겼죠. 손에 몽둥이 들고 있고요. 뭔가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서 바쳐요. 제가 이 뇌물을 바칩니다. 이 물건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해서 받들어, 뭐 군인 가는 사람들은 받들어, 총 받들어 이거 하는 거 아실 텐데 뭔가를 이렇게 주다. 봉사하다, 봉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자부는 아래에 있는 한자가 발음 역할을 합니다. 부가 복에서 왔다고 보는데 가득 찰 복인데 어느 책 보면 술병복이라고도 하거든요. 술병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술이 이렇게 차 있어요. 술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해서 집에, 근데 여기다 집을 쓴 거잖아요. 집에 술이 많다는 건 부자일까요? 가난한 걸까요? 엄청 부자입니다. 술 한 잔이 얼만데요? 양주 한 병이 얼만데요?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사람 빈 반대말이죠. 갑부 1등 부자입니다. 가난할 빈 바로 나왔는데요. 나눌 뿐입니다. 없어요. 조개패는 자체 돈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나눠 가지면 그래도 없는데 돈을 나눠 가졌더니 가난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자부의 가난한 빈곤하다. 빈혈 피가 없습니다. 청빈하다. 너무 가난하고 깨끗하다는 표현은 욕심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난하더라도 산다는 거죠. 나을 산자는 위에 있는 한자 이 부분을 이거 선비연자의 변형이구나로 보셔서 선비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집 이제 대단하네요. 대단한 인재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산모, 산업 뭔가를 태어나게 하는 것. 위에 있는 한자를 그럴 문자처럼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 이게 원자입니다. 상 받을 때 돈 받으면 좋죠. 조개패는 돈입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상 줍니까? 높은 업적이나 높은 뭔가 하는 사람만 받죠. 공적을 높이 이룬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아무나 주진 않죠. 그때 돈 받으면 상금이고 물건 받으면 상품이고. 옛날에도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조금 상 좀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이 한자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빨간색 도장 찍힌 상 정말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사상 이것도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에 술병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파는 거예요. 술병을 팔아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사를 하는 그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변한 거서 많이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림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평평한 테이블에다가 술병 놓고 팔고 있는 장사꾼을 뜻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업, 상점, 협상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차례에서 집을 작게 쓰는 게 이건 작은 집, 이건 아주 큰 집이라고 했고요. 관공서에 갔습니다. 아들자 아닙니다. 아들자 아니에요. 줄여 또는 나여입니다. 나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순서가 될 때까지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큰 관공서에 가서 나의 순서를 기다린다. 서열, 순서, 우리 순자 배웠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보셔야 되겠어요. 아들자 아닙니다. 잠잘 숙자 보시는데 100사람이 잘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 100사람 잘 수 있습니까? 이런 데는 호텔이죠, 호텔. 그럴 때 쓰는 숙자예요. 그래서 숙소, 합숙, 이렇게 큰 기숙사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가정집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매질약자 보시면 실로 묶어줍니다. 자글짝이라고 하는데 국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역적에서 보다시피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뭔가 하는 모습으로 좀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실을 이렇게 해서 둘이 묶어요. 자, 이 남녀가 결혼합니다. 오늘 결혼했어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 두 남녀가. 그러면 이제부터 니네는 부부가 되었느니라 라고 선서로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인제 결혼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서로 묶는다고 해서 반지를 하나씩 나눠 끼죠. 그래서 '아 실로 서로 묶어 준다. 아 약속을 하고 있네.'라고 해서 약속, 선약, 약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로 이렇게 서로 맺었어요. 기를 양자는 위에가 양입니다. 양이고요. 양을 기를 때 뭐 해야 돼?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길러서 먹을 걸 주는 기를 양자가 되고요. 봉양, 양육하는데 이거를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 기를 양인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보살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이 한자를 쓰는데 그때는 봉양할 양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해석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양할 때도 쓰고 양육할 때 이 봉양은 자식 입장에서 양육은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훈음을 두 개를 다 쓴다는 거. 남을 여자는 밥을요 먹고 내가 직접 안 먹습니다. 남겨놨습니다. 내가 남깁니다. 음식을 남기는 거.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뷔페집 가서면 정말 먹지도 않을 거면서 갔다 오는 그런 욕심 벌 받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먹을 것만 남기지 맙시다. 여력, 여가. 이 여가가 정말 많이 나오죠. 남은 시간. 따뜻한 온자 뒤에 있는 한자가 발음인데요. 여기를 이제 사람인자를 지금 한일로 썼지만 사람이 목욕탕에 이렇게 사람이 이 그릇은 이게 그릇이거든요.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막 뜨끈뜨끈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수, 본 할 때 씁니다. 다툴쟁은요 위에 있는 이게 손톱조예요. 손으로 뭔가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것도 손이에요. 이 손과 이 손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다, 경쟁하다 할 때 쓰는데요. 이거는 왠지 좀 도구가 좀 작고 싸움 전자는 도구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투는 거. 이 다툴쟁은 웬만하면 무기 없이 싸움 전자는 무기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펼자는 옷을 펼쳐놓은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오드처럼 보이는데 진짜 오드처럼 쓰지 마시고 오드의 변형으로 보셔서 옷이 펼쳐져 있다 해서 펼쳐서 보이는 거 그림 같은 거 전시회라든지 개업했을 때 발전하라고 하는 거 펼쳐져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전자예요. 가계점 지범이 들어가면 큰 집이라고 했죠. 차지할 때 원래 점칠점인데 점을 잘 쳐서 그쪽 지방의 가게에 있는 부분은 내가 독점을 해버렸어요.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갖겠습니다. 상점, 서점, 본점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가게, 차지하다. 내가 그 집을 갖고 있답니다. 모을집은 새추자에다가 새가 어디에 모입니까? 나무에 모여 있는 거죠. 집합, 시집, 모아놓을 때 씁니다. 새들이 나무에 모여 살아요. 이 참여할 참자는요 석삼자도 됩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다 한자로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석삼으로 쓰게 되면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위조가 가능하냐면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 썼는데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되잖아요. 뭐 색깔 그 위조하는 감정이 그때 있었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일 두일 석삼 1에서 10의 한자에 다른 자를 갖는데 특히 석삼 쓸 때는 예를 써야 됩니다. 300만 원 할 때 예를 쓰고 3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3개씩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나사도 3개, 머리털 여기도 3개 이렇게 해서 참여할 참자인데 유래를 할게요. 석삼이 유래가 아니라 머리털이잖아요. 옛날에 그 중전이나 뭐 후궁들이 머리에 가채, 가발을 쓰고 예쁜 떨잠이라고 하는 장식품들을 꽂을 겁니다. 머리 위에 있는 장식품을 뜻하는 한자예요. 이 장식을 꽂고 임금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참가하다, 회의에 참여하듯이 임금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렇게 참여하다, 예쁘게 꾸미고 간다는 뜻이겠죠. 자, 꾸짖을 책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좀 변형이 됐다고 봐요. 주인이 돈주인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조개패는 돈이라고 했죠. 안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책임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책임책, 꾸짖을 책자가 돼서 단어도 자책하다, 책임져라 책자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돈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많이 주장하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달을 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흙토를 집어넣으면 땅지고요. 지금 이건 땅지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사람인입니다. 뒤에는 뱀이에요. 사람과 뱀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 나랑 다른 사람, 타인. 우리나라가 아니면 타국. 흑토하고 좀 조심하세요. 해치레는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나무처럼 입이 그렇게 아픕니다. 사람이 어떤 도구를 써서 힘들게 하고 해칠 수도 있지만 도구 하나도 안 쓰고 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새치혀,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람을 해치는 한자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콕콕 찝는 그런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악플들이 좀 있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해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벌레 해충. 죽이면 살해 이렇게 할 때 쓰는 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두 개를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인자가 두 개가 변형됐다. 사람은 모양이 변할 수 있네. 그렇게 변해 버렸네 라고 해서 델화. 늙어서 변화되었네. 노화, 변화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